이야기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사 8차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이 오늘 언제 할지 오늘 발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한 2주 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보다 더 또 미뤄질 수도 있고 좀 더 당겨질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등교 이후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시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는 영상들, 선생님들이 제작한 영상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중간고사를 치는데 차질이 없을 거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기를 단순하게 위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차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차시는요, 이제 대거 큰 제목이 바뀌었네요. 그쵸? 이제 1단원이 끝나고요. 2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2단원의 큰 제목을 보니까요, 이제 인구의 이동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이제 첫 주제로 나와 있는데요. 기원 전후, 영년을 전후해서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목민족들과 농경민족들이 대거 이주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자, 화살표가 선생님이 많은 화살표들이 있는데 이런 화살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할 거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런 화살표들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지 대략적인 것들만 좀 눈에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화살표들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기원 전후에 이때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요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점차적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모두 대체로 어느 쪽에서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동은요, 여기 봐봐요.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A에서 A가 내려오니까 B가 밀리게 되죠. B가 또 C를 밀어내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먼저 고조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때 진한 교체기에 중국에서부터 누가요? 위만이요. 그렇죠? 위만이 우리나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위만의 무리가 이동하면서 이때 위만 조선이 준왕을 내쫓고 위만 조선을 세우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철기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게 됐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위만 왕조가 성립되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철기 시대가 도래된다. 본격적인 철기가 보급되어지는 시대다라는 얘기 했었네요. 반면에 고구려라는 나라인데 고구려는 누가 세운 것이었습니까? 주몽이 세웠잖아요. 주몽은 어디서부터 내려왔습니까? 고구려 위쪽에 있는 부여에서부터 내려왔잖아요. 자,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어디에서 출발했다는 거? 부여에서부터 출발했죠. 그렇죠? 부여족의 일부가 남하에서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였고요. 자, 이때 졸본으로 이주해서 건국한 세력이 바로 누구요? 주몽 세력들이죠. 그렇죠? 주몽 세력입니다. 자, 다음에 백제인데요. 백제에서 내부 활동으로 인해서 일부가 한강 유역으로 남하했습니다. 자, 이때 고구려 같은 경우에 주몽이 있었는데 주몽이 이때 어디예요? 고구려에 주몽이 있었는데 이 주몽의 아들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부여에서 내려왔죠. 누가요? 유리가요. 유리가 내려오면서 고구려의 왕을 계승하게 되어지면서 이 고구려의 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와 비류는 어쩔 수 없이 유리에게 밀려서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백제라는 나라였잖아요. 자, 그래서 남하에서 건국한 세력은 온조 세력이었습니다. 온조에 의해서 백제가 수립되어졌고요. 그래서 마한을 통합하게 되면서 백제국을 건국하게 됐고, 반면에 신라 같은 나라도 이때 고조선의 유민과 토착 세력이 자, 사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마침내 신라를 한 나라로 통합하게 되는 그러한 신라였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고구려다 백제나 신라 뭐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부터 이주해서 온 유민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유민 집단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이고요. 다음에 한사군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면서 백제 가야 발전에 이바지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자, 이 가야는요. 자, 특히 가야는 변한 지역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삼한 지역 중에서도 변한 지역이었고, 변한 그러면 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철기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변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야 또한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그러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외화 교육하기도 했고요. 일부가 일본 열도로 또 이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건데요. 이 사람들을 도외인 또는 뭐라고 불러요? 도레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도외인 또는 도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야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어떤 이동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이때 위초고라고 하는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쪽에서부터 5 유목 민족이 이동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5 유목 민족이 바로 선비, 흉노, 또 저족, 칼족, 강족이라고 하는 이 5개의 북방 유목민족 우리가 5호라고 얘기하고요. 이 5호가 이동하게 되어지면서 이때 화북 지역에서는 16개의 국가가 건국되어지면서 분열과 혼란의 시대로 도래되게 되어졌었습니다. 이러한 5개의 북방 유목민족 중에서 이 화북 지역을 장악했던 세력이 바로 이 선비족이었거든요. 선비족 일파가 세운 북이라는 나라가 마침내 이 화북 지역을 통일하게 되어졌었습니다. 북이가 통일하면서 북조라는 그러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북조가 형성되어지게 됐고요. 다음에 5호의 남하로 인해서 한족들은 어디로요? 양쯔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장강 유역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써볼까요? 로 이동하게 되어지면서 남하하게 되어지는 거죠. 창장강 유역, 양쯔강 유역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서 여기에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동진을 비롯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그러한 나라들을 우리가 남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조가 형성되고 이 창장강 유역에서는 동진이 건국되어지면서 남조가 형성되어지면서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화북 지역은요. 화북 지역은 뭐요? 북방 유목민족, 5개의 북방 유목민족, 선비, 흉노, 저, 갈, 강이라고 하는 5개의 북방 유목민족이 대거 이주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화북 지역에 16개의 국가가 건국되어지면서 분열과 혼란의 시대가 도래되어지다가 마침내 이런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종식시킨 유목민족이 바로 선비족이었고요. 이 선비족이 마침내 북이라는 나라로 이 북방을, 화북 지역을 통일하게 되어지면서 북조가 형성되어지고 이러한 유목민족에게 쫓겨서 한족들은 어디요? 남쪽으로 창장강 유역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창장강 유역이 세운 나라가 바로 동진이었고요. 이 동진을 비롯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라를 우리가 남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북 지역에서는 북조가, 강남 지역에서는 남조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시대를 남북조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다가 밑에요. 볼게요. 자, 강남 지역이 여기다가 자, 위진 남북조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강남 지역이 개발되게 된다라는 거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런 나라들 또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들 모두가 이 황허강,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그랬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랬는데 또 진나라, 한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제 창장강 위역의 나라들이 조그마한 나라들이 세워지다가요. 그러다가 이때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면서 한족들이요 이 오호에게 쫓겨서 강남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강남 지역이 개발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는 걸 좀 봐두셔야 됩니다.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증가되고 또 문화적으로 뛰어난 한족들이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제는 보다 더 발달된 그러한 곳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인구도 증가됐고요. 관계시설 이런 것들이 확충되어지면서 논농사는 더욱더 발달되고 농업 생산력 또한 굉장히 이제 향상되는 그러한 시대가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 창장강 위협은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강수량도 많고 기후도 따뜻하기 때문에 논농사를 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그러한 시대가 위진 남북조 시대구나라는 것들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요걸 보기 전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네요. 1번 같은 경우에 진한교체기에 위만 집단이 고조선으로 이주해서 준왕을 내쫓고 위만이 고조선을 차지하게 되는 위만조선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4번은 부여에서부터 주몽이 어디로 고구려로 내려와서 고구려를 건국하는 졸본으로 이주해서 고구려를 건국하는 내용이고요. 주몽의 아들이 부여에서 유리가 내려오니까 유리에게 쫓겨서 마침내 온조 집단은 어디로? 백제 지역으로 한강 유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백제를 건국했다 이런 얘기이고요. 또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번, 8번은 좀 봐놓아야 되는데요. 자, 3번을 보니까 기원전 3세기경에 벼농사 기술을 가진 한반도인들이 일본 지역으로 이주해서 무슨 문화를 형성했다고요? 쌤이 얘기했죠? 무슨 문화요? 야요이 문화를 형성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이때 벼농사 기술뿐만이 아니라 뭐도요? 청동기 다루는 기술과 또 철기 문화를 한꺼번에 일본에 전파했던 거예요. 야요이 시대는 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BC 3세기부터 AD 3세기까지의 시대를 야요이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에 8번을 보니까요. 이건 안 배운 것 같은데 아직까지요. 자, 삼국항쟁기에 자, 한반도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3세기경 AD입니다. AD 3세기에 야마토 정권을 수립하게 되고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고요. 6세기에 한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들의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그랬습니까? 아스카 문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어지면서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일본의 문화가 고대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자,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6번을 보니까 선비, 흉노, 저갈황 이 5호가 내려오면서 5호 16국을 수립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혼란기를 때문에 결국은 한족들은 5호에게 쫓겨가지고 어디로 이동했다 했습니까? 창장강 위역으로 이동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창장강 위역으로 이주하면서 제일 먼저 세워진 나라가 동진이란 나라였고요. 동진에 이어서 송, 제, 양, 진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건국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5개의 나라들을 우리가 남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큰 흐름을 보니까요. 위에서부터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밀려서 이주하는 그러한 연쇄적인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이기도 하네요. 자, 이때 기원 전후에 동아시아의 인구의 이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좀 꼼꼼하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역사에 대한 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예, 최초의 왕조는 하라는 나라였고요. 하는 문헌상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 왕조는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얼리터우 궁궐유적 기억나죠? 얼리터우 궁궐유적에서 발견됐던 청동 술장 기억나잖아요. 세 발 달린 청동 술장 기억날 겁니다. 다음에 상나라이고요. 상나라는 여러분들 좀 중요하니까 봐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상나라 갑골문자, 순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발 달린 솥 뭐 이런 것들이 상나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그 뒤를 이어서 주나라가 있었고요. 이 주나라가 동천했죠. 견용적에 의해서 쫓겨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동천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시대부터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춘추. 무슨 시대요? 전국시대라고 얘기했고, 이 춘추 전국시대는 전국, 춘추, 오패, 전국, 칠웅 같은 나라들이 이 시대를 이끌었고 약육강식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 때는 끊임없이 전쟁이, 제후국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이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가장 내륙에 있으면서 가장 미약한 나라였지만 철기문화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또 법과 사상으로 부국강병책에 성공했던 진나라가 통일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진나라에서 통일됐고, 이 진나라 다음이 바로 무슨 나라였습니까? 한나라 유방이었죠. 유방이 초에 항우를 무찌르게 되면서 마침내 한나라가 건국되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한나라는 또 우리가 셋으로 이렇게 나눴죠. 제일 먼저 전한이 있었고요. 유방의 고조, 또 한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전한에 속했던 사람이고, 이 한나라가 결국은 왕망에 의한 무슨 나라에 의해서 신나라에게 멸망했죠. AD 8년부터 AD 25년까지의 신나라였었잖아요. 근데 신나라는 호족들의 반발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됐고요. 호족들의 지지를 받았던 또 다른 광무제 뉴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후한이었잖아요. 이 후한 또한 결국은 세력이 약화되어지면서 호족 세력들에 의해서 위촉오라는 새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라는 나라는 조조라고 얘기했죠. 다음에 총나라는 유비였고요. 다음에 오나라는 손권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나라로 분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이 삼국시대도 마침내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어지는데, 이때 진시황의 진나라와는 다른 진나라입니다. 한자가 다른 그러한 진나라거든요. 이때 진나라는 이렇게 쓰는 진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나라거든요. 이 진나라를 건국했던 인물은 사마시 가문이었었거든요. 사마영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건국되어졌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진나라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오호에 의해서, 선비흉노저갈강이라고 하는 오호에 의해서 결국은 창장강 유역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시대였었다라는 얘기했죠. 그리고 이 선비흉노저갈강이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들은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몇 개의 나라를 16개의 나라 5호 16국을 세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5호 16국에 밀려서 한족들은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창장강 유역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데, 창장강 유역에 이주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요?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나라들을 우리가 뭐라 불렀고요? 남조라고 이야기했고요. 5호 16국부터 이 위쪽에 있는 이 나라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고요? 북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요? 위, 진, 또요? 남조, 북조. 그래서 합쳐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위진, 남북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바로 다음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사각형도 여기 빈칸도 굉장히 강조해서 선생님이 표시해놨잖아요. 자, 이 5호 16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통일했다고요? 선비족에 의해서 결국은 16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지는데요. 이 나라가 바로 뭐였다는 거야? 북이라는 나라였었습니다. 드디어 5호 16국이요, 북이라는 나라로 한 나라로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였네요. 그렇죠? 자, 북이라는 나라를 보니까요. 자, 요거 중요한 건데요. 선생님 빨간 걸로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다 쓸게요. 북이의 하나정책.
한화 정책, 또 다른 말로는 호한 융합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볼까요? 선비족이 결국은 한족을 몰아내고 그리고 오호조차도 다 점령하면서 이제 북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선비족은 무슨 족이에요?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이라 보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약탈하는 그러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주하다 보니까 이 한족들에 비해서 농경민족들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뒤떨어지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거죠. 근데 선비족 또한 자신들의 이런 문화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선비족들은요, 결국은 뭘요? 한족들의 문화를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실시했는데, 그 정책이 바로 한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선비족의 전통을 버리고 스스로 한족의 문화를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한족에게 어떻게 되겠다?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북이라는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호라는 것은 오랑캐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이라는 것은요, 한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비족들, 유목민족들 스스로가 농경민족인 한족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한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수도를 러양으로 천대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수도를 원래 그들의 유목민족의 근거지는요, 저 위쪽에 평성이라는 곳이었는데 평성에서부터 수도를 러양으로 천도하게 되어지면서 선비족의 풍습들을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얻은 문화요? 한족의 문화요. 한족의 언어, 한족의 의복, 또 한족의 성씨, 그리고 농경 이런 것들을 체제를 문화를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이때 한족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얘네들은 한족과의 잘 안 쓰여지네요. 결혼도 스스로 장려하는, 이게 잘 안 써졌습니다. 자, 오늘이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자, 한족과의 결혼 장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비족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또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한화 정책을, 호한융합 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요,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다. 바로 효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인물로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진시황이고요. 또 한나라의 무제이고요. 한무제이고요. 세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북이의 효문제입니다. 효문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뭐와 관련된 문제요? 한화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어지니까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북위를 이어서 또다시 중국의 이 화북 지역은요, 서위, 동위로 갈라졌다가 북주, 북제 이렇게 또 갈라졌다가 마침내 또 수나라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해요? 통일되어졌거든요. 북조가요. 이 수나라가 남쪽에 있는, 남조에 있는 진나라까지 어떻게 해봐요? 흡수하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중국은 또다시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요. 중국 전체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요? 수나라입니다. 수나라가 마침내 통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수나라는 그런데 멀지 않아서 곧 멸망하게 되죠. 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왜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수나라는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 고구려를 쳐들어오기도 했죠. 살수대 기억나십니까? 자, 그 수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수나라가 짧은 기간 유지되어지다가 수나라는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은 무슨 나라가요? 당나라가 건국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나당연합 기억나십니까? 삼국을 통일했던 그 당나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지금 많은 나라를 공부했습니다. 중국의 문헌상의 나라,
하나라 기억납니까? 하나라 얼리터우 유적의 그 궁궐 유적을 이 하나라의 궁궐로 지금 추정하고 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다음이 상나라고요. 다음이 주나라고요. 주나라가 동천 이후에 견윤국의 침입으로 동천하고 난 다음에 그때 급격하게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제후들의 세력이 강화되어져 가면서 제후들 간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얘기했고, 춘추전국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국강병이었고, 이 부국강병론을 이때 설파하면서 다녔던 학자들을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이야기했고, 이 제자백가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유가, 도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묵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혼란스러운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진시황의 진나라였고요. 근데 진나라 또한 진시황이 죽자마자 진승오강의 난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한나라 고조 유방에 의해서 결국은 통일왕조를 넘어가게 되고요. 이 한나라는요, 전한과 신나라, 후한 이렇게 세 시대로 또 갈라지고 있구나. 이 한나라, 후한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은 또다시 호족들에 의해서 위초고라고 하는 삼국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사마염의 진나라였었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러나 이 진나라는 마침내 북방에 있는 오호에 의해서 어디로? 창정강 유역으로 쫓겨내려오게 되고요. 이 오호에 의해서 화북지역은 16개 국가로 분열되는 시대다라고 얘기했고, 이러한 분열되는 시대가 마침내 선비족에 의해서 결국은 통일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선비족이 이 북쪽을 통일해서 북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 북이의 가장 대표적인 황제가 효문제였고요. 효문제는 유목민족들의 그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뒤처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목민족의 문화를 버리고요, 스스로 한족화하려는 그러한 정책을 취했는데, 그러한 정책을 뭐라고 부르고요? 한화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남조와 북조가 이어지다가 중국은 마침내 수나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시 중국 중원 전체가 통일되어지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당나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일본 열도는 어땠는지 일본 열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인구 이동의 양상을 보니까 한반도의 삼국 간의 항쟁 시기에 한반도 중국인들이 그때 당시 위진 남북 시대였잖아요. 한족들이 일본 열도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진 문물들이요, 이때 일본으로 많이 전파되어져 갔는데, 이때 일본으로 넘어갔던 한반도의 삼국의 문화들, 또 위진 남북조의 한족의 문화, 이런 문화들을 이때 전파해줬던 인물들이 우리가 뭉텅그리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도웨인 또는 뭐 도레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도레인들이 이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일본에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도레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무슨 문화요?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인구 이동의 영향력. 자, 이때 뭐의 성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냐면요, 이때 도웨인들이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죠. 야마토 정권이고요. 3세기 야마토 정권. 우리가 뭐 4세기 정도 되겠네요. 4세기 정도에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어지게 되고, 이 야마토 정권이 6세기경에 만들었던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그러고요?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다 살펴봤죠. 특히 일본의 이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백제라는 나라였잖아요. 물론 고구려에 또 넘어갔던 많은 사람들, 해자, 담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왕인, 뭐 박사, 또 신라의 축제술과 뭡니까 또 연못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일본에 전파되어지면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다음에 중국 지역의 수나라의 중원 통일인데요. 마침내 수나라가 북조를 통일하고 마침내 남조의 진나라까지 흡수하게 되면서 중국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후한이 멸망하고 약 4세기 동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때 후한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4세기 동안에 분열된 이 시기를 우리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했고요. 북주에 있는 양견이 마침내 수나라를 건국했다가 남조의 무슨 나라까지? 진나라까지 병합하면서 중국의 통일을 달성했던 때가 바로 수나라였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요.
자, 수나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이어졌던 나라예요. 그래서 황제도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명밖에 없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수나라지만, 그렇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그러한 것들을 했었습니다. 어떤 중앙 집권화 정책을 추진했는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수문제입니다. 자, 문제죠. 문제. 황제 이름이 문제이니까요. 문제를 굉장히 잘 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황제, 수문제 때요.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뭐가 실시된 거예요? 과거 제도가 이때 처음으로 실시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잘 내는 황제니까 과거 제도를 처음 실시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자,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토지제도인 균전제를 또 실시했고요. 다음에 세금제도인 조용조, 한국 선생님 배웠죠? 세금제도. 자,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제도도 이때 수문제 때 실시하게 되고요. 다음에 부병제라는 세금제도도 실시되어지는데 이거는 농병일치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냥 이런 거 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중앙 집권화 정책을 추진했구나 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왕은 수양제입니다. 수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자, 대운하를 수양제가 건설했다는 얘기죠. 수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여기 보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면서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됐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한족이 강남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이 창장강 유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게 되면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다 선생님 잠깐만 써볼게요. 강남이에요. 이 지역이 화북이에요. 그래서 이 강남 지역의 쌀 생산량이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수도는 그 정치의 중심지가 여전히 화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쌀을 어디다가 실어 와야 되는 거예요. 화북 지역으로 실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징발해가지고 화북 지역으로 또 군사력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강남과 화북의 교류를 보다 더 물자의 유통, 군사적인 이러한 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요, 강남과 화북을 연결하는 대운하가 건설되게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수나라 양제 때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취지는 좋으나 이 대운하를 건설하는 모든 노동력들은 백성들의 몫이었겠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노동력을 징발하게 되면서 이 백성들의 불만은 더욱더 가중되게 되어졌던 거죠. 거기다가 이 수나라 양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또 돌궐과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토목공사, 또 끊임없는 전쟁,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백성들의 반발을 더욱더 키워나갔고, 그래서 결국은 2명의 황제만에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수나라였었습니다. 자, 여기 있죠? 화북과 어디를 연결하면요, 강남을 연결하는 그러한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물자들을 어디로? 중앙으로 모으는, 또 군사력도 중앙으로 모으는 그러한 중앙 집권화 정책에 이용하려고 이러한 또 대운하 건설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고구려와 돌궐과 끊임없이 대립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고구려를 끊임없이 먼저 공격하게 되고, 이 전쟁,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국력이 쇠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족들의 반발, 무리한 대외원정 나왔죠? 고려에 대한 침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 고구려를 쳐들어갔으나 우리 걸지문덕의 살술대첩, 그죠? 거기서 결국은 또 패배하게 되고, 대외원정을 갔지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대토목공사,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운하 건설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국가 재정도 궁핍해지고 고구려 원정 또한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불만은 더욱더 가중되어지면서 마침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18년에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나라가 바로 수나라였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굉장히 장황하게 많은 설명들을 했는데요. 그러나 장황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잘 정리해 두셔야 아마 문제를 풀거나 여러분들이 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